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로봇 관련된 주식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와서 오늘은 그거 관련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9월 21일에서 22일 날 청약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두산도 25%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물론 단기적으로는 요즘에는 기계적인 매수, 바스켓 매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SPG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도 수급적으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은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1600만 주가 새롭게 나옵니다. 기존의 주식은 4800만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치면 거의 한 6500만 주가 되고, 지금 공모가가 21,000원에서 26,000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통 공모가 상단으로 될 거기 때문에 26,000원 곱하기 6,500만 주를 하면 대략적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워낙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1등 로봇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시가총액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보면 90% 정도의 매출은 협동 로봇인 로봇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봇8인데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로봇8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협동 로봇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생산 활동을 기계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랑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기계랑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코봇이라고 한다 그러죠. 코워크니까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사람이랑 로봇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는 판매량 기준으로 글로벌 탑4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로봇 관련돼서 주식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글로벌 주식들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AI 관련돼서도 기대감도 크고, 요즘에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만 보더라도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은 무조건 성장할 거는 자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랑 대비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을 확실히 합니다. 2021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36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2022년도에는 450억 정도가 나왔어요. 한 30%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자도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그렇게까지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매출 원가도 좀 한 300억 정도 나타나고 있고 판관비도 한 27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 요 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굉장히 핫한 기업이 있죠. 10년 주가 차트를 보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11만 7,700원이니까 아직까지 물론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16위입니다. 2조 3천억 정도나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처참하기는 한 건 사실이에요. 2020년도에는 54억을 벌었다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도 기준으로는 136억, 근데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굉장히 조금 돈 버는 거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도 작년도 기준으로 100배, 올해 2분기는 다행히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나타나긴 했어요.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234억이니까 과연 올해가 좀 흑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기업을 보라 그러면 SPG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SPG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6,700억입니다. 근데 앞서 보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다르게 실적은 좀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요. 전년도 기준으로 255억 흑자가 나타났고, PER도 한 19배, PBR은 1.79배,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60억 48억이면 거의 한 전년도 수준으로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배당도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로봇 산업이라는 게 성장 섹터이기도 하고 이게 미래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누가 테슬라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PG한테도 수급이 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일단 이거는 글로벌 로봇 ETF인 BOTZ라고 하는 ETF예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27% 상승을 했으니까 글로벌적으로도 로봇 산업에 관련돼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시장 흐름만 괜찮으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기업 아세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거의 한 13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좀 굉장히 잘 갔죠.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로봇 관련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두산 로보틱스랑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PER로만 보더라도 75배가 나타난다는 거는 일단 흑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를 보시면 요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미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보신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랑 협동 로봇은 산업용으로 쓰이긴 하겠지만 의료용 쪽으로 쓰이는 로봇도 그렇게까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30조 되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죠. 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이번에 또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ABB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스위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도 거의 한 10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거는 프랑이니까 620억 프랑인 한 우리나라 1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PER이 20배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배당까지 줘요. 2.5% 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또 무슨 사업을 하냐? 취리에 본사를 둔 에너지 및 자동화 기술 기업이고, 이 기업은 로봇공학과 공장 자동화의 공급업체로 세계 기업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이렇게 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림으로 보면 요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에요. ABB라고 이렇게 마크가 달린 로봇을 많이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도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요거가 협동 로봇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협동 로봇은 사람이랑 아까 보셨다시피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랑 기기가 이렇게 협업해서 쓰는 로봇인데 요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만듭니다. 시가총액 100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상장하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의 평가를 받을 텐데 ABB가 두산 로보틱스 거의 한 80개, 70개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만큼 그만큼 기술력이 좀 높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도 이렇게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번 분기 실적도 순이익 기준으로 9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거의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 되죠. 분기마다 1조 2천억, 1조 3천억이니까 1년에는 한 4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한 11%, 배당도 주니까 굉장히 이 기업도 괜찮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랑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이 기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의 화낙이죠. 이 기업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40조 정도 나옵니다. PER이 한 25배, 배당도 줍니다. 배당도 한 2.6% 줘요. 실적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업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순이익률도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한 순이익이 재패니즈 옌이니까 한 1조 7천억 그 정도 이익을 벌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로봇 아미죠. 자동차 부품 같은 게 지나가면서 로봇이 직접적으로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하고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협동 로봇의 로봇 8 과연 이게 글로벌 기업인 화낙, ABB,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좀 강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급적으로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고 기업 공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으로 전체적으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로봇 산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착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